대박친구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태풍 바비에 이어서 이번 주 바로 오늘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 곳곳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초에 또 다른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인 기상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태풍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좀 힘드시다면 저희 대박친구 2부에게 궁금한 점 여쭤보시고 해결책 찾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대박친구 2부 비바람을 뚫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분은 바로 송펀드 전문가님이십니다. 송펀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9738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송펀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송펀드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마다 매주 수요일을 출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록 오늘도 강의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투자 힌트 하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수요일반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강의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송펀드 전문가님 매일 아침 7시마다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를 분석을 해드리고 그날 투자 전략 그리고 경제신문을 좀 분석해드리면서 그 투자 전략하고 공략을 종목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 7시 30분에 오시면은 제가 미국 시장을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무료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송펀드 전문가님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수는 좀 괜찮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매매하기 어려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보면은 이제 예금 투자가들이 6일 연속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가들은 5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지만요. 최근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시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수익률 내기가 좀 힘든 장세가 전개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루 올랐다 그 다음날 빠지는 퐁당퐁당 장세가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애플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에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애플에서 최근에 이제 부품업체에 더 많은 부품을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관련주인 우리는 LG 노텍이 10% 정도 급등을 했고 BH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ITM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애플 관련 휴대폰 부품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이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신약 개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모처럼 만에 HLB가 급등세를 보였고, 메디톡스, 그 다음에 알테베제, 네고캠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같은 이와 같은 신약 개발, 그리고 나이센스아웃,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좀 특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코스닥 IT 중에서는 오늘 5G 관련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5G 관련 중에서는 이노아이스가 한 10% 정도 급등을 했고 KMW,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 최근 먼저 상승했던 5G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이솔루션이나 오늘 보면은 솔리드 같은 종목은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 그동안 상승이 미비했던 5G 관련들이 상승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업종 안에서도 그 종목별로도 수단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을 보면은요, 먼저 그렇게 옛날 같으면은 증권주 그러면 한꺼번에 다 올랐는데 증권주도 보면은 업종 대표주가 먼저 오르고 있고 후발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퐁당퐁당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업종 안에서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매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 대박 친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오늘 준비하신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는 제가 이제 9월 22일 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앞두고 최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보면은 지금 약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죠. 최근 그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가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약간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 그겁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출시될 것이냐가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대회에서 전고체 전해질 기술을 공개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금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는 공개할 것이다,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반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쪽에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도 지금 2027년 정도 공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도 2027년 정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작년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 넥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공개가 되냐 안 되냐가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좀 발표하기는 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것이냐. 이 자체 생산 우리가 내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해가지고 자기들 전기차에 직접 탑재를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자체 생산을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양산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자체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내재화를 시킨다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자체 내재화가 과연 어떤 시기에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요.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인 CATL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7월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죠. LG가 오늘 25% 세계 MS 1위를 했고, 중국 CATL이 23%로 2위를 차지하는 업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중국 CATL하고 상당히 많은 협력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배터리는 한국의 LG 화학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제품을 갖다 썼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중국의 CATL로 배터리 업체를 과연 갈아탈 것인가, 네. 기존의 기존의 우리나라 업체하고 일본 업체를 고수할 것인가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국 업체로 바꾼다면 네. 우리 LG화학이나 우리 2차 전지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과연 획기적인 원가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발표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 네 가지 요건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보면은 가장 포인트는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 그러면서 내재화시킨다,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가지고 자기 전기차에 직접 탑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발표하면은 제가 보면 세계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 배터리 업체도 이와 같은 발표가 있으면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기로는 네. 이와 같이 테슬라가 직접 내재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내재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배터리 데이가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이 양상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게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우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자체 생산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배터리 전고체 그 생산업체인 넥스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내재화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예. 그러면 아까 중국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차량 화재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LG화학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회로 작용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한 2주 전인가 해도 이제 그 테슬라에서 테슬라가 생산한 그 전기차 중에서 그 CATL이 그 네. 생산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건이 2건 정도 발생을 네. 하면서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제가하면서 LG화학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CATL이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의 장점이 뭐냐면요. 얘들은 리튬 이나철이라는 그 배터리, LFP라는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데요. 이 배터리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코발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 측면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국 CATL의 배터리를 탑재를 할 경우는 전기차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CATL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 9월에 이 배터리 데이를 연관시켜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전략을 세워보면 좋다고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행보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악재는 뭐냐면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배터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보면은 행보 내지 약간 하락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면 배터리 데이가 지난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네. 지금은 좀 매도는 아니고 지금 상당히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홀딩 전략은 좋아 보이는데 진입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7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송펀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송펀드 대표님. 엑세스 바이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333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 20%. 시간 외에서 5% 정도 상승했던데 내일 상승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엑세스 바이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엑세스 바이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제가 보면 이제 얘가 세력주라고 저는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가 단기에 많이 급등을 한 후 오늘도 보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위험 종목으로 지금 지정돼 있죠. 상당히 주가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 종목도 뭐 63,000원을 찍고 20일 이동평선에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이렇게 시세가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은 다시 한번 시세가 크게 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고요. 만약에서 여기 이 시점에서 대형 호재가 난다면 주가가 급반등을 나올 수 있지만은 네. 대형 호재가 없다면은 결국은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33,400원 정도 매수를 했다면은 내일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 이상은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액세스 바이오는 한번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이 종목은. 그럼 매수가 정도 오면은 매도하는 매도하시고 걸.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좀 큰 종목이니만큼 매수가 정도 왔을 때 매도하고 교체 매매하실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9738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문자로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안녕하세요. 성지 카일룸 남겨주셨습니다. 1,620원에 보유 비중은 35%. 요즘같이 주식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통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뒷번호 8482번이 남겨주셨고요. 성지 카일룸. 성지요? 네. 성지? 정말 요즘. 상지 아니에요? 상지? 상지? 상지. 상지? 네. 상지 카일룸. 네, 상지 카일룸인 종목이죠. 이 종목은 이제 건설 쪽에 하는 일을 하는 업체죠. 이제 고급 빌라 같은 일을 하는 건설업체인데요. 네. 제가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고급 빌라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건설업종이 그렇게 좋지를 않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크게 뭐 상승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냐 그렇고 이 종목도 보면 주가가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보면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권 탈출을 한번 시도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린 거 있죠. 이 거래량을 잘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급등을 하면 거래량이 괜히 꾸준히 수반될 경우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하는데 최근 거래량 대량 거래가 8월 30일 날 대량 거래 터지고 그 9월 1일, 9월 2일 계속 거래가 지금 감소를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면 이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주가는 하락 내지 행보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 종목이 매수가가 얼마죠? 매수가가요. 1,620원이요. 1,620원이면은 네. 그때 강하게 치고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본 이 종목도 그렇게 뭐 중장기 투자할 종목이 못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자기가 손해 안 난 선, 원금 정도 오면은 가감히 매도를 하시고 우량주 중심으로 교체 매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수반되면 여러분들 강한 반등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매도한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노바텍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50% 갖고 계시는데 오늘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손실권이신 것 같습니다. 노바텍은 건강식품 관련주죠. 네, 건강식품 관련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전개지고 있죠. 노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건강식품 업체 중에서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양호하게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면서 네. 우리나라 건강식품 업체들이 연평균 한 7%에서 8% 정도 계속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바텍 같은 경우도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시장의 시장에서 상당히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하락 조정을 보인 후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현 가격대에서 좀 강한 하방 기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보면은 주가가 지금 하방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주가가 좀 양봉을 보였다는 것은 바닥을 중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가는 가능성이 큰데요. 뭐 여기서 제가 보면 거래량이 좀 많이 수반된다. 한 100만 주 이상 거래가 수반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전고점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오늘같이 거래량이 다소 부진하게 수반될 때는 잘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2만 5천 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반등폭은 한 2만 5천 원 정도 잡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펀드님이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지금 송펀드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문자로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899-9738번으로 만약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삼성전자 매수가 5만 원, 보유 비중 20% 이런 식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송펀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에 보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하락했는데 이분은 역시나 매수가보다 조금 많이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물산 네. 매수가가 얼마다고요? 12만 5천 원이요. 12만 5천 원이요? 네. 오늘은 10만 8,500원으로 끝났는데요. 저는 이제 삼성물산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이 종목은 제가 보면 단기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정규국회가 열리면서 이제 그 삼성생명법이다 그러죠. 보험 관련 법안이 지금 이번에 정규국회에 통과되냐 안 되냐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보험업법 관련 법이 이번에 전국기에 통과되면은 보험회사들이 자기 고유 자산의 3% 정도까지 지불을 밖에 소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생명이 그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한 8%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삼성생명법이 이번 전국기에 통과를 하면은 삼성생명이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매도 금액이 한 5%에서 6% 정도 되면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20조 원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 삼성전자 그 주식을 가져올 곳은 내가 보면 삼성물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도를 하면은 네네. 앞으로 제가 보면은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 연속 매도를 했는데도 괜찮게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는 뭐 이 회사가 나빠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그 6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 타가서 매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삼성물산을 여러분들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네. 이 종목을 제가 보면 이제 일봉보다는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삼성중공업의 월봉인데요. 월봉을 보면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오른 거이 없습니다. 좀 긴 호흡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삼성그룹의 중추적인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장기 투자하면은 한 20만 원 전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다. 부동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삼성물산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제를 계속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라.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유하려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삼성전기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14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80%. 삼성물산은 굉장히 중장기로 좋게 보고 계신데 삼성전기는 어떨까요? 삼성전기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약간 부진하죠. 네. 삼성그룹 중에서 이제 삼성전기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하려면은 삼성그룹주 중에서 삼성전기 주가는 최근에 부진한가? 막연하게 차트만 가지고 이게 부진한 게 아니라 그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가 계속 침체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얘들이 MLCC를 하죠. MLCC 판매가 그렇게 지금 증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삼성전기가 갈 수 있는 여건은 휴대폰 판매가 좀 늘어나야 되고 MLCC 판매도 좀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의 그 MLCC는 보면은 일본의 그 무라타가 지금 그 고가 쪽에는 자동차 전장 쪽에는 다 지금 MS를 다 잡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쪽에 MLCC를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도 그 자동차 전장 쪽에 MLCC를 납품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가 그러니까 MLCC를 좀 만들기 위해서 최근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앞으로 MSCC는 자동차 쪽에 납품이 성과가 나타날 거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MSCC 판매 부진하지, 휴대폰 판매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 새로운 휴대폰을 발표하면서 인도 시장에서 지금 MS가 1위로 올라왔음에 따라서 서서히 지금 휴대폰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삼성전기는 차트를 보면 이 가격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바닥권을 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는 제가 보면 지금은 홀딩 하시고 제가 보면은 한 14만 원 정도 상승을 하면 그때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강력 홀딩이 좋아 보입니다. 강력 홀딩. 네. 역시나 삼성물산에 이어서 삼성전기 역시 홀딩하기를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면은 제가 봐도 강하게 가지를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도 보면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전체 랭킹 보면은 5위 안에 거의 많이 10위 안에 거의 들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면은 CJE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업체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CJEM, 그다음에 J콘텐트리 정도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실적이 좀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면 이제 드라마 쪽에 이제 투자가 좀 본격화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콘텐츠 쪽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하반기세를 보이고 주가가 이 시점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세로 서나오는 모습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보유하셨다가 한 9만 원 정도 상승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홀딩했다가 다시 바닥권에까지 접근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홀딩 의견이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량주는 좀 홀딩으로 가고 부실주는 저는 가감히 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량주 안에서도 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네. 안에서 홀딩할 것을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떻게 홀딩 의견을 주실지, 매도 의견을 주실지, 교체 매매를 의견을 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5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신데 전문가님 녹십자 랩셀은 어떨까요? 녹십자 엑셀은 제가 보면 NK 셰퍼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신약을 개발한 업체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녹십자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못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제가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대부분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녹십자 엑셀은 최근 주가가 좀 약간 횡보를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인데 왜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을까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얘는 신약 개발 쪽에서 보면은 강력한 포텐셜이 없어요. NK 셰퍼를 통한 면역 셰퍼를 통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붙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기술력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기술 수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좀 센데 네. 얘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옵니다. 그럴 때 한번 고점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제가 보면 주가는 여기서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는데요. 고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62,000원 정도, 62,000원 정도 잡고 한번 매매를 하는 게 어쩔까? 그때 62,000원 정도 매도한다.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겠네요. 저희 보면은 제약주라는 것이 제가 보면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의 능력에 대한 그런 포텐셜이 크거나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약한 것이 녹시자 넷셀이라는 종목은 그런 포텐셜이 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제약바이오보다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번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에도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81,000원에 보유 비중 35%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SK 하이닉스 이번 주는 좀 어떨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등이 나다가 다시 빠졌죠. SN가요. 최근에 이제 그 디램 가격이 좀 상승할 때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최근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달 14일부터 미국이 중국 하이를 제재를 강화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 하이가 반도체를 미리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 하이닉스 디램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악재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을 한 1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1조 2천억 정도까지 지금 그 하향 조정을 하면서 악재는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는 다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쌍두마차를 쓰는 하이닉스를 여기서 제가 보면 손절매치기는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리시면은 제가 보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는 9월까지 좀 조정이 연출되고 10월부터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니까 10월 달부터는 반도체 관련주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월 달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하라는 이야기 좀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81,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하는 전략이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펀드님은 보통 우량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은 많이 매매를 할 것을 권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업종을 송펀드님은 추천하시나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제약바이오를 제가는 보통 수익률을 많이 냅니다. 보통은. 수익률은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가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률을 냅니다.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커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안전한 종목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고르면은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고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방송할 때 왔을 때도 SCM 생명 가격이 거의 더블 가까이 났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첫 번째로 가져왔는데 저는 바이오 관련주를 많이 매매를 하는데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많은 거, 그러니까 신약 물질 파이프라인이 많은 종목들을 좀 골라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는 누구보다 분석을 더 잘하고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전문가님 또 내일 저녁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네. 9월에 유망 섹터 공개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 혹시 제약바이오 쪽을 공략하실 예정이신지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 내가 특별 방송을 좀 했거든요. 네. 9월 달에 공략할 종목 5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고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종목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해드렸던 쪽이 5G 쪽입니다. 5G 쪽은 엄청나게 싸다. 그동안 소외됐다. IT 중에서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5G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번에 종목별 섹터에는 바이오 관련주들도 몇 개 종목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주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이 공개가 된다는 말이네요. 종목도 공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5G와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유망되고 있는 종목까지 공개해 주실 예정인데 온라인 공개 방송이 내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개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텐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문자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899-9738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4글자 입력을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송펀드 전문가님이 아침 시황을 열심히 듣고 계신 시청자분이시고요. 다우기술 남겨주셨습니다. 22,000원의 보유 비중은 20%. 오늘 좀 상승하긴 했는데 이분은 역시나 아직 손실권이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다우기술부터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고 전망을 해주겠습니다. 네. 다우기술은 참 좋은 주식이죠. 다우기술은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흠이란 것이 모든 주식에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다우기술은 좀 무겁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여러 가지 여건만 봐도 참 시가총액이 저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상당히 전망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가 보면은 최근에 뭐 한 차례 상승을 한 후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연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다우기술은 앞으로 4차 산업 관련주로서 주가가 더 갈 가능성이 크고 실적이고 모든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권주 중에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자회사 실적도 좋고 자체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다우기술은 참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우기술을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요. 지금 현 가격대에서 보면은 주가가 강한 하방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내일 크게 오르려면은 오늘 거래량이 23만 주 정도 거래됐는데요. 내일 내가 보면 5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은 한번 전고점인 한 2만 3, 4천 원까지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이제 내일 반등이 거래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반등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같이 만약에 이렇게 20만 주, 30만 주 거래되면은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한 2만 1,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2만 1,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5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은 한번 2만 3,000원까지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얼마나 수반되는가를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우기술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굉장히 온라인 방송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송 신청한다고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방송 시간 안에 방송 신청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1899-9738번으로 내일 온라인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은 방송 신청이라고 이렇게 4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 현대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30%인데 현대차가 지난달에 굉장히 잘 가다가 이번 달에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대차가 오늘은 좀 조정을 보였죠. 현대차가 오늘 2% 조정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주가는 빠지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상승하면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 현대차가 빠진 이유는 미국에서 8월달 판매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면은 주가는 오르면은 항상 오른 이유가 있고 빠지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제가 보면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제가 보면은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가 그 2분기 실적만 봐도 글로벌 완성차가 한 8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2분기 흑자가 났던 종목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보면은 역발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동차 공장을 지금 미국 공장도 지금 3교대로 풀가동이 되고 있고 공장을 지금 증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 있는 미국의 그 GM 공장도 지금 현대차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글로벌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은 현대차는 지금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도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현대차는 앞으로 주가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눌림목 조정 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조정은 미국 증시, 미국에서 판매 부진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현대차는 내가 보면은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한번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보유하신 것이 좀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종목 신청도 종목 신청이지만 내일 저녁에 송펀드 전문가님의 방송을 듣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 신청 이렇게 4글자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시간 안에만 내일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신청이라고 1899-97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송펀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의 유망 섹터 5G와 바이오주 관련된 관심주까지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이오주 평가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위더스 제약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3,000원에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고요. 위더스 제약은 바이오주 안에서도 좀 어떨까요? 위더스 제약은 네.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이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약 바이오를 고를 때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정도 있냐, 그러면 포텐셜이 있냐를 좀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평범한 제약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최근 주가가 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위더스 제약 같은 종목은 크게 여기서 뭐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평범한 제약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보기에는 큰 시세를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한번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더스 제약 가지고 큰 뭐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잡아줄까요? 네. 손절가요? 제가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한 25,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네. 시장이 오르면은 뭐 25,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뭐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예, 평범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보통 제약 바이오주 하면 차트를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위더스 제약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없어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건가요? 그러죠. 평범하게 이제 제약 영업만 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폭이 적은 편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거래소의 제약주들을 보면은 네. 주가가 변동폭이 적은 편이죠. 얘도 그런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제약 바이오 쪽 안에서도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신청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쯤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펀드님이 9월에 유망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5G와 바이오주 관련해서 관심주까지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데, 나는 평소에 5G와 바이오주에 좀 관심이 있다, 하지만 종목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다 하시는 분은 오늘 방송 신청 이렇게 문자 4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잠시만요, 전문가님. 파세코 남겨주셨습니다. 17,300원의 보유 비중은 15%, 뒷번호 0614님이 남겨주셨고요. 전문가님, 파세코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파세코는 제가 보면 대표적인 여름주 관련주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파세코는요. 네. 파세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에어컨 쪽, 그러면서 작년에 에어컨 쪽에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파세코 같은 종목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주가가 여름에 올해 이제 보면은 여름에 이제 장마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여름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썼는데요. 네. 이 종목도 6월까지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좀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내가 보면은 또 시세가 한번 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가 얼마죠? 이 종목은? 매수가가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방송 실적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이 파세코는 지금 보면요. 17,300원이요. 파세코는 지금 17,300원이면 손실폭이 상당히 큰 것 많이 같은데요. 손실이 크네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17,000원까지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지금 현 가격대에서 지금 강한 하방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주가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계속 거래량이 최근에 수반이 되지 않고 근데 거래량 지금, 없이 예, 빠지고 있어서 좀 걱정을 좀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반등폭을 정한다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면은 1차 반등폭은 15,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17,000원까지를 가기는 좀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면은 15,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은 한번 그때 고민을 한번 하시면서 교체 매매 전략 한번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매수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거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교체 매매 하실 것을 권장을 드렸고요.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을 신청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7시에 손펀드님의 온라인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쪽에서 9월에서 유망 있게 보고 있는 섹터의 관심주까지 공개될 예정인데요.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신청은 저희가 문자로 받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문자 4글자 남겨주시면 신청이 됐고 저희가 내일 시작 전에 이 분들에 한해서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이번에 코아스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500원의 보유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오늘 약 4%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코아스템 전망은 어떨까요? 코아스템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첨성기업이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코아 시스템도 주가가 최근에 단기에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죠. 특히 이제 그 첨생법이 실시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그 첨단 재생 그 의료 쪽의 그 신약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첨생법입니다. 그럼 첨생법의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줄기세포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첨생법 실시 기대감 때문에 코아스템이 먼저 주가가 움직였다가 최근 조정을 보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 종목도 단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 종목이 상승을 만약에 지금 한다면은 한 29,000원 정도는 한번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좀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29,000원 정도 와가지고 매도 한번 하시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얘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크다.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이 만약에 하락할 경우는 제가 보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손해 안 나는 선 한 29,000원 정도까지 상승하면 한번 매도해가지고 교체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손펀드 전문가님 중장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 중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다른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보고 있으면 좀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왜 안 가는 건지 시장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될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하고 요즘에 장은 돈 버는 장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지키는 장입니다. 내 계좌를 어떻게 잘 지키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가장 명점이 뭐냐면은 돈을 날마다 벌려고 그럽니다. 한 주식은 벌 때 확실히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장은 내가 보기에는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네, 맞아요. 시세 연속성도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이 그 타이밍 맞추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은 지키는 매매를 하고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 제가 이제 모든 종목을 스크랩 해보면은 한 2,400개 종목 스크랩 해보면은 마땅히 살만한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살만한 주식들은 거의 되면 더블 나는 상태가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지키는 매매는 전략을 하고 또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주식이 조정을 보일 때 또 방향성이 보일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좀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지키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 보기 굉장히 힘든 장, 그 안에서 손펀드님이 유망 있게 보고 있는 관심주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내일 온라인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9738번으로 방송 신청 이렇게 4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친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